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내팽겨쳐 쫓겨난 지 며칠 됐다고 국힘당은 벌써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과 선 긋는 척할 거라던 전망은 착각이었는데요. 국힘당은 윤석열이라는 정치 시체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부끄러움도 없이 대놓고 말이죠. 지도부는 파면 당일 관저에 달려가 윤석열 앞에 머리를 조아렸는데요. 친윤계 의원들은 끝까지 동지애를 외치며 탄핵된 대통령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대통령이 승리를 바란다는 말에 감격해 고개를 끄덕인 국힘당인데요.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헌법을 유린한 자를 1호 당원으로 계속 품고 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싶은데요. 그야말로 정당의 기본 자격조차 상실한 모습입니다. 국힘당은 징계윤리위 회부조차 대선 전까지 안 열기로 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지 한심할 뿐입니다. 윤석열이 무슨 왕이라도 됩니까?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게 파면한 자를 옹호하며 승리를 바란다는 말이나 듣고 있는 게 지금 국힘당인데요. 이름만 정당이지 속은 완전히 사당이 된 셈입니다. 도로 윤석열 당을 넘어서 아예 윤석열 수호당이라 바꿔 부르는 게 맞을 판인데요. 책임이란 단어조차 모르는 집단인 거죠. 지도부는 국민 앞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마디 던졌는데요. 하지만 진짜 책임자인 윤석열에 대해선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사과는커녕 곧바로 야당 탓, 조기 대선 탓, 정치 공세 탓이라며 물타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헌정 질서를 뒤엎은 장본인을 옹호하랴, 선거 준비하랴. 정신이 없는 국힘당은 진짜 부끄러움이란 게 있긴 한 걸까요? 고통스럽게도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독재를 기획하는 참극을 벌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최고의 내재 가치가 민주주의이고 이것이 헌법으로 구체화되어 있기에 보수가 가장 수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보수의 대통령이 파괴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분개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이고 보수 정당이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적극적 회복 행동에 대한 당위는 더욱 컸습니다. 그것이 탄핵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김상국 의원 같은 소수 인사들이 윤석열은 징계 1순위라며 당을 사당화시킨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윤석열 눈치 보고 줄 서는 게 국힘당의 현실인 겁니다. 당 전체가 맹목적적인 충성에 매몰돼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걸까요? 다른 정당들이 국힘당은 내란 수계를 끌어안고 함께 가겠다는 거냐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염치도 상식도 팔아먹은 정당은 고쳐 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이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닌데요. 상식과 헌법, 국가의 최소한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탄핵의 본질을 부정하고 헌법 파괴자를 다시 등에 업고 정권을 노리겠다는 게 지금 국힘당입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이건 뻔뻔함을 넘어선 정치적 반역인데요. 국민적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인 거죠. 국민은 결코 잊지 않는데요. 윤석열을 탄핵한 건 국민이었고 그 윤석열을 끌어안은 국힘당을 심판하는 것도 결국 국민일 겁니다. 더는 봐줄 수 없는데요. 이 정당 이 집단은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치워야 할 판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국민의힘이 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탄핵이 되면 당으로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탄핵되면 그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를 국민 여론을 그래 몰고 가고 그 당시에 보수 우파 진영 언론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 정권을 혼납하는 거지. 당이 없어지는 거지. 한 번 더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지. 좀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이 가뭄에 콩나듯이 옳은말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 9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책임은 저 영상처럼 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국면에선 조기 대선이란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눈치 보던 국힘당인데요. 윤석열이 파면된 지 고작 사흘 만에 가장 먼저 대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책임은커녕 반성도 없고 자숙은 쇼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난 셈인데요. 본색은 감추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앉혔는데요. 윤석열 체제에서 총선 비대위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윤석열의 그늘을 여전히 품고 가겠다는 국힘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인사인데요. 당을 쇄신하겠다며 결국은 낡은 이름을 다시 꺼내든 거죠. 대선 공약이랍시고 발표한 7대 비전도 민생과 경제를 앞세웠는데요. 지도부가 강조한 핵심은 또다시 이재명 반대였습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른다. 불안한 세력이다라며 온통 색깔론과 공포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야당 심판을 외치는 뻔뻔함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마치 국민들 기억이 사라지길 바라는 듯한 태도입니다. 대선 출마자 면면도 실소를 자아내는 수준인데요. 이정현 전 의원은 보수당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엎겠다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통합과 시대교체라는 구호를 들고 광화문에서 출마를 예고했는데요. 김문수 장관은 전직 의원 125명의 추대를 등에 업고 등판 준비 중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도 국회에서, 홍준표 시장도 시장직을 정리한 뒤 다음 주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선거 캠프 사무실부터 차려놓고 출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경환 전 의원까지 출마설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국힘당 대선판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자리 차지하겠다는 욕망만 들끓는 구태 정치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을 만든 것도, 탄핵 사태까지 끌고 온 것도 국힘당인데요. 정작 그 책임자들은 반성은커녕 권력 줄서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탄핵이라는 초유의 헌정 파괴 앞에서도 침묵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윤석열을 감싸 안으며 정권 연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제의 유산 위에서 다시 권력을 탐하는 이 정당, 그 탐욕은 이미 국민적 분노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의 분노는 이건 대선이 아니라 청산이 먼저라는 외침인 겁니다. 국힘당의 행태는 정치가 아니라 기생 그 자체인데요. 국민이 더는 이런 정당, 이런 정치를 용납해선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재창출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민책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원래,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누가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근데 난리도 아니야,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요, 예.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보시면 다 하려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만 아니, 명. 내가 저기다가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뒤로에서 다. 당내에서,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그냥 사순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의 믿는데 할 수 있어. 유상현한테 조용. 아니,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마침내 신의 딸이라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공권력을 조롱해온 김건희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생겼습니다. 디올백 특혜 출장 조사로 면죄부 받던 그 시절은 이제 끝났는데요. 김건희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김건희 측에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도 어렵게 됐는데요. 수사도 처음부터 석연찮았습니다. 선관위 수사 의뢰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인데요.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결정적 증거였던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는 뒷북 압수수색으로 놓쳐버렸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한 채 창원지검 수사팀의 인력만 찔끔 보강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난해 11월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을 담은 보고서가 이미 작성돼 있었는데요. 또 이걸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 씨와 나눈 통화 내용까지 생생하게 기록돼 있는데요. 윤석열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했고, 김건희는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라며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김건희는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전 검사를 밀어주면 선거가 끝난 뒤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게 명씨 측 주장인데요. 이쯤 되면 공직을 돈처럼 거래하는 정치 브로커가 아니고 뭘까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동안 김건희는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받는 특혜를 누려왔는데요. 검찰은 이번만큼은 그런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히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요. 이제서야 말이죠. 윤석열 부부를 향한 수사는 김건희 조사 이후 윤석열에 대한 직접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윤석열 부부 권력이 이제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대통령, 공천장사 의혹까지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부인인데요. 이쯤 되면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국기문란, 권력형 중범죄입니다. 이제야 겨우 시작입니다. 국민을 조롱하고 공권력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이들인데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임기 동안 벌여온 온갖 추악한 범죄들을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뭐가 부족해서 비상 불법 계엄을 실시했을까요?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불법 비상 계엄을 했을까요? 뻔히 내란으로 구속되고 파면당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특검이 통과될 시점이었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막다른 골목에 홈페이지 댓글로 막다른 골목에 이러면서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김건희는 특검이 통과되고 포토라인에 서고 철저히 수사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한 것입니다. 급하게 했지만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쭉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장기 집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모든 내란 관련한 사건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서 종식시켜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당선부터 무효였습니다.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고, 공천에 개입했고, 불법 여론조사부터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선 무효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소추 대상입니다. 선거법 위반,
이제 4개월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8월까지입니다. 4개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저희들이 법적 조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장모 최은순 어느 누구에게도 10원 한 푼 손에 끼친 적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법적 조치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양부남 의원과 제가 당시에 대검에 가서 법적 조치했습니다. 김건희 부인 관련해서 손해를 끼친 적이 없으며 손해만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와 최은순이 합쳐서 한국거래소에서는 23억 이익을 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만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를 받았고 불법 여론조사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에서 밝혔던 제3의 불법 선거 캠프가 있었습니다. 예화랑. 이 모든 것은 윤석열의 당선 무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은 국힘당 괴멸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선 무효라고 한다면 국힘당이 받아갔던 대선 보조금 397억 원, 약 400원을 모두 다 내놓아야 합니다. 오세훈, 홍준표, 명태균과 관계가 다 밝혀지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나요? 홍준표 이런 이야기 했죠? 다시 탄핵된다면 국힘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나이 대구시장이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말을 바꿉니까? 이제 대구시장도 그만두고 대국민 사과부터 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